자, 그럼 지금부터 오피스 365 관리자 포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포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오피스 365 30일 무료 평가판 체험을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자, 요청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전자메일 주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셨을 거고요. 해당 메일로 제가 보는 거와 흡사한 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 팀에서 여러분들 메일 계정으로 평가판 시작이라는 메일에 타이틀의 메일이 하나 왔을 거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로그인 주소가 있네요. 잘 보시게 되면 portal.microsoftonline.com의 /admin입니다. 즉 관리자 페이지의 주소고요. 해당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닷컴의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저는 이전에 한번 로그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만드신 계정이 있으시죠?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를 넣고 로그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관리자로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상단에 관리자라는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 관리자 메뉴를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 그것들을 제가 요목조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관리를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룹을 추가하고 해당 페이지를 합니다. 자, 사용자라는 메뉴를 눌러 보시게 되면 저는 이미 만들어진 사용자가 있고요. 이 새로 만들기 메뉴를 통해서 한 명의 사용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일괄 추가, 즉 여러 명의 사용자를 벌크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 메뉴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구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지금 평가판을 이제 사용하시다가 서비스 상당히 괜찮네요. 이제 구매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별도의 뭐 콜센터에 전화한다거나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오피스 365 서비스를 바로 맥 기반으로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트에 추가하시고 결제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오피스 365의 현재 서비스 상태라든가, 서비스 상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서비스 상태가 모두 다 정상적입니다. 서비스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요청, 예를 들자면 오피스 365 관련된 특정 기술적인 문의를 하신다거나 여러가지 서비스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관리 개요에 다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즉 사용자를 추가를 한다거나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먹었을 때 새로 암호를 설정을 해준다거나 사용자에 대한 실제 라이센스를 할당한다거나,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은 단축키로 바로가기 메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리소스 중에서는 많이 사용하실 메뉴가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 다운로드 쪽에 가시게 되면 자,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링크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PC가 오피스 365 온라인 서비스를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 데스크탑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추가 업데이트까지 자동을 해주는 기능이 3번 메뉴 오피스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및 구성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세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익스체인지 온라인, 링크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핵심적인 관리 기능에 대해서만 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익스체인지 온라인 관리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웃룩닷컴으로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관리 페이지에 로그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로그인 작업 없이 그대로 아웃룩닷컴, 즉 익스체인지 온라인 관리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사용자, 역할, 메일 제어, 전화 및 음성 등등의 관리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서함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자를 만들고 익스체인지 온라인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사용자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네요. 제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성원석이라는 사용자 세부 정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눌러 보시게 되면 현재 사서함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예, 뭐 테스트 사서함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전체 25기가 중에 요만큼 사용하고 있네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사서함 기능 쪽에 오시게 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보관 사서함을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관 사서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기본 사서함 이외에 세컨더리, 즉 두 번째 사서함을 별도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주 넉넉한 메일 사서함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 있게 되겠지요. 별도의 백업 필요 없이 로컬에 예를 들자면 기본 사서함에 있는 여러 가지 메일들 중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메일들은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보관 사서함으로 다 따로 옮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규칙 마법사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특정 기간이 지난 메일들은 또 보관 사서함으로 옮기게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할 및 감사 쪽에서는 관리자 역할을 여러 가지 롤 기반으로 배분해서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예를 들면 헬프데스크 쪽의 관리를 누구한테 위임을 하고 싶다라면 이 헬프데스크의 세부 정보를 누르시고 해당 사용자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메뉴에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추가된 구성원은 헬프데스크 롤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의 암호를 리셋한다거나 여러가지 사용자 유저 옵션을 보고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제어 쪽에 오시게 되면 유용한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규칙, 예를 들자면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 설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데모에서는 예를 들자면 제목 또는 본문에 다음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대웹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제목 또는 본문에 대웹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 안에 제목이나 또는 본문에 대비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거시기 하죠. 예, 보통 쓰는 방법이 승인을 위해 다음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관리자한테 예를 들자면 오피스 365 관리자를 추가를 할게요. 이 관리자한테 승인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피스 365 관리자가 해당 메일을 승인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거부하실 수도 있겠죠. 승인을 했을 때 해당 사용자들한테 메일이 전송이 되게 한다거나 이러한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전화 및 음성이 있네요. 전화 및 음성에 보시게 되면 유용한 또 기능이 있는데요. 요즘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계열, 아이폰 계열, 윈도우 모바일 계열 모두 액티브 싱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싱크 액세스 제어 정책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장치 액세스 규칙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실 수가 있는데 새로 만들기를 하나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사의 특정 계열의 장치만 우리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접속하게끔 한다. 예를 들자면 뭐 윈도우즈 모바일만 접속하게 한다거나 안드로이드 계열만 접속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장치 계열을 눌러 보시게 되면 뭐 모든 계열에 대해서
액세스 허용한다거나 또는 액세스 차단한다거나 디테일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대한 관리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링크 온라인 관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링크닷컴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접속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일단 뭐 사용자 메뉴를 눌러 보시게 되면 현재 링크 온라인 라이센스를 할당받은 사용자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링크를 사용하는 다른 조직하고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네요. 도메인 페더레이션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뭐 라디오 버튼이 세 가지가 있네요. 위에 걸 눌러보시면 차단된 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과 외부 통신 설정. 즉, 여러분들이 링크 온라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는 또 링크 온라인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회사와 우리 회사가 서로 뭐 협업 관계를 한다거나 뭐 개인과 개인이라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 도메인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을 제외하고 그 제외된 도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메인하고는 내가 도메인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도메인 페더레이션을 허용하시게 되면 A라는 도메인과 B라는 도메인의 링크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는 링크의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인스턴트 메시지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여러가지 링크의 기본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 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고 재밌는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해서 링크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제 관리 페이지에 쉐어포인트 쪽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테넌트 쪽에 오셔서 같이 보고 계시고 있는 거죠. 자, 쉐어포인트 온라인 관리로 왔고요. 쉐어포인트 온라인 쪽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많이 쓰시는 게 이 사이트 모음 관리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겁니다. 자,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회사 팀원분들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기본 사이트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필요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저는 뭐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HR이라고 하는 사이트 컬렉션이 별도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새로운 개인 사이트 모음, 그 다음에 공용 사이트, 공용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공용 웹사이트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회사 도메인명과 동일한 주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접속하게 하고 싶다 랄 때 공용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회사 내부에 인트라넷 형태의 팀 사이트를 만들고 그 팀 사이트를 통해서 조직 내 팀원들끼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개인 사이트 모음을 이용하십니다. 자, 개인 사이트 모음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이트 모음 외에 추가로 만들어진 사이트 모음은 보시다시피 주소가 기본 사이트 모음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주소가 제 그 테넌트 만드실 때 사용했던 도메인명 필점 그 다음에 sharepoint.com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A라고 만드셨으면 a.sharepoint.com이라고 기본 사이트 모음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추가 사이트 모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추가 사이트 모음 또한 기본 URL은 항상 테넌트 도메인명에 그 sharepoint.com이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경하실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제목에다가 제가 IT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IT 조직을 위한 팀 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이트라는 이름 또는 뭐 팀즈라는 이름 서브 그 URL명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실제 URL은 IT라고 하고요. 자, 이런 팀 사이트를 만들 때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 사이트냐, 문서 작업
뭐 사이트냐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팀 사이트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간대를 여러분들 표준 시간대에 맞게끔 세팅을 해 주시고요. 자, 관리자 계정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사이트 컬렉션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가 됩니다. 자, 저장 한도는 디폴트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1024. 여러분들 이 저장 한도는 구매한 라이센스만큼 계속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라이얼을 사용하고 있어서 평가판이라 요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부여해 줄 수가 있는데, 참고는 이 리소스는 어떤 논리적인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데요. 리소스를 참고적으로 많이 할당하면 할수록 실제 그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CPU라든가 메모리에 리소스를 더 많이 부여를 해줌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쉐어포인트 온라인 접속에 또는 문서 업로드, 다운로드 또는 공동 작업에 대한 성능이 성능이 많이 개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사이트 컬렉션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컬렉션을 생성을 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트 모음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고 있죠. 사이트 모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이트 모음 팀즈의 IT라고 하는 사이트 모음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 모음의 속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했던 정보가 그대로 보이실 거고요. 웹사이트 주소가 있네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웹사이트 사이트 컬렉션 팀 사이트에 로그온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온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팀 사이트 컬렉션을 만드신 다음에는 최초 추가 작업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관리자 계정만 이 팀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작업에 사이트 설정이 오시게 되면 사이트 사용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및 그룹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 사용자 및 그룹을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에 그 IT 팀 사이트의 구성원에다가 새로 만들기에다가 사용자를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사용자 추가. 어떤 사용자를 추가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찾아보기 버튼을 하나 누르시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모든 사용자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를 추가, 확인. 그리고 이 테넌트에 만들어진 모든 사용자들한테 자, 뭐 쉐어포인트 IT 그룹 구성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요. IT 팀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땡땡 해서 뭐 메시지를 적당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 테넌트에 소속된 모든 사용자한테 해당 사이트의 정보와 이 IT 구성원이 됨으로써 구성원이 되게 되면 문서를 업로드하고 문서를 다른 사용자들이 만드신 문서도 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협업 작업들이 가능한 권한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작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용자를 추가를 하기 싫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찾아보기 메뉴에서 여기 그러니까 찾기 사용자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나 그룹을 별도로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구성원에 모든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사이트, 제 경우에는 field.sharepoint.com의 teams의 IT라고 하는 사이트에 모든 사용자들이 로그온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쉐어포인트의 기능, 즉 쉐어포인트를 통한 협업 기능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 다른 세션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만한 여러 가지 메뉴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관리자 포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